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대장동 의혹에 대한 특검 촉구를 하면서 도보투쟁을 시작하신 지가 지금 일주일 됐는데 도보투쟁이 걸으면서 시민들 만나고 뭐 이런. 예, 거죠? 맞습니다. 예. 어디를 주로 다니세요? 원래는 그 청와대까지 국회에서 한번 갔고요. 국회에서 청와대까지? 예. 그리고 이번에 광주에서 이제 5.18 광장에서부터 전남대 후문까지 걸었고요. 이게 꽤 먼 거리인데. 한 번 가면 한 7, 8km씩 합니다. 그러니까요.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거 들어보니까. 예. 근데 이게 뭐 제가 평소에 수락산이랑 불암산 왔다 갔다 하던 그게 있어가지고. 예. 체력은 자신 있다. 예. 그 부분은 걸어 다니는 건 자신 있습니다. 시민들이 뭐라고 하십니까? 우선 뭐 서울에서는 상당히 뭐 시민들이 이제 첫 그 투쟁이었으니까 관심 많이 가져주셔서 질문도 하시고 이렇게 했고요. 광주에서는 저도 신기했던 게 광주에서 그 보수당 대표가 이거 들고 다니는데도 뭘 들고 다니세요? 예, 그 1인 시용 피켓 같은 거? 패널 같은 거 들고 다니는 같은 거. 예. 그런데 정말 뭐 차 안에서도 이렇게 손 흔들어 주신 분도 많으시고 예. 확실히 80년 광주 이후에 태어난 제가 약간 다른 효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도보투쟁 그런 거는 같아요. 아무래도 그 국민의힘의 과거의 색이 이준석 대표한테는 거의 보이지가 않으니까. 그리고 저희 이번에 대선 후보도 4강 올라가신 분들 몇몇을 하나씩 보면요. 뭐 가나다 순으로 표현하자 그러면은 우선 원희룡 후보, 과거에 학생운동 열심히 했던 그리고 제주도 출신이고 그렇기 때문에 호남에서 전혀 이제 그런 거부감이 없는 후보고요. 거기에 대해서 유승민 후보 같은 경우에도 바른정당 시절부터 그때 2017년 대선 지고 나서도 5.18 묘지 홀로 찾아가지고 이렇게 참배하고 했던 분이고 뭐 거기다가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는 뭐 전두환 모의 재판에서 뭐 사형을 구형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로 호남에서도 관심을 가질 만한 후보고 홍준표 후보는 본인이 그렇게 호남의 사위라고 요즘 하고 다니십니다. 사모님이신 이순삼 여사가 전북 출신이거든요. 그러시군요. 그러다 보니까 뭐 어느 후보보다도 이 4명의 후보 같은 경우에는 호남에서도 관심 가질 만한 후보다. 이걸 좀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대장동 의혹이 계속되고 있고 검찰 수사, 경찰 수사 계속되고 있는데 이재명 후보가 이제 최종 후보로 선정이 됐어요. 물론 이제 약간의 분란은 있는 거는 같습니다만.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이재명 후보. 저희는 뭐 사실 이낙연 후보 입장이 좀 아쉬울 수 있겠다. 그런 생각을 하지만 뭐 이재명 후보가 된 거 저희 입장에서 선거 측면만 보면은 뭐 나쁘지 않습니다. 땡큐다? 뭐 땡큐라고 하면 너무나도 이제 노골적일 수 있겠지만은 저희는 나쁘지 않기 때문에 조용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탁구 제가 요새 탁구를 치거든요. 탁구도 이게 되게 상대적이어서 상대편이 잘하면 제가 잘 치게 되고 토론도 그렇잖아요, 사실. 예,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선도 본선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재명이 나오면 사실은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원들이나 지지자들도 누가 나오는 게 가장 유리한가 이 생각을 할 것 같거든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에는 원래 그 도덕성 관련해서 많은 인정을 받는 후보라기보다는 풍성이나 이런 것보다는 업무 추진력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좋은 평가를 받는 후보거든요. 실력. 그런데 이번에 대장동 건에 있어가지고 이재명 후보는 최소 둘 중에 하나는 걸렸습니다. 무능이냐 부패냐. 왜냐하면 무능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도정과 시정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이런 화천대유식 개발이라는 것이 가진 맹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면은 그거는 무능이고요. 만약에 진짜 지금 의심받는 것처럼 실질적으로 이것의 설계에 본인이 개입해가지고 이렇게 모든 판을 짰다. 소위 말하는 1번 플레이어다. 이러면 이분은 이제 부패 프레임까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무능이냐 부패냐 아니면 둘 다냐 이거에 대해 가지고 이재명 후보가 지금까지 성남시장 기초단체장 선거 때는 솔직히 관심 못 받기 때문에 선거 때 검증이 잘 안 되었던 것이고 경기도지사도 2018년 선거 같은 경우에는 소위 원사이드하게 이기는 선거였기 때문에 검증이 좀 약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그 무능 프레임은 검증이 약했는데 이번에는 그것까지 제대로 검증이 들어가고 있어서 앞으로 저희 입장에서는 할 게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국감장의 예상을 깨고 본인이 직접 나오기로 했어요. 이건 어떻게 보세요? 자, 여기서 국민들이 아셔야 되는 것이 그 국감장에 나오면 보통 이렇게 됩니다. 국감에 누가 사람이 나오면요. 그 전에 야당에서 굉장히 많은 자료 제출 요구를 합니다. 맞아요. 이것도 갖고 와봐라 저것도 갖고 와봐라. 왜냐하면 궁금한 걸 자료를 들여다보고 그 안에 잘못된 거를 그 인물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이재명 지사가 국감에 참여하는 것과 별개로 그럼 경기도청이나 성남시청이 자료 제출 요구에 굉장히 협조적이냐? 그럼 아닙니다.
야당이 달라는 자료도 웬만해서 안 줍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지사가 나온다고 하는 것도 저는 뭐 놀랍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료가 없는 상황에서 저희가 뭐 코끼리 다리 만지기도 아니고 어떻게 그걸 간만으로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장면을 이재명 후보가 원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입니다. 정보는 차단하고 토론을 하자고 하면 아무래도 불리하다 뭐 이런 말씀이네. 그렇죠. 나오긴 나오되 정보는 안 준다 뭐 이런 거 아닐까요? 근데 이 최소한 무능은 걸렸다 이랬잖아요. 네. 근데 이제 이재명 캠프 쪽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그때 당시에 그 정도를 성남시가 가져간 것은 우리로서는 최선을 다한 것이고 일반적으로 봤을 때 많이 가져간 것이다. 제가 모든 것을 이제 예. 사실 민주당이 하는 모든 변명은 예. 과거 민주당의 행적으로 비판할 수 있다라고 제가 이야기했는데요. 예. 지금 화천대유에서 보면 11만 % 이런 식으로 뭐 수익을 보고 이런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건데 이게 만약 예측을 못해서 그냥 발생한 아까 말했던 얘기라 그러면은 과거 이명박 정부 시절에 보면은 뭐 터널을 지었는데 맥쿼리가 10% 갖고 갔다고 해가지고 민주당이 뒤집어진 적도 많았어요. 어떻게 맥쿼리 같은 호주 자본한테 10% 이익률을 보장해 줄 수 있냐 그러면서 다 뒤집어지고 게이트라고 하고 이랬던 적이 있었어요. 이명박 정부 시절에. 기억납니다. 그랬던 사람들이 11만 % 가져간 사람들에 대해 가지고는 이거 그냥 우리 예측 실수인데 이래버린다는 거는요. 진짜 후한무치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민주당의 지금 변명은 과거 10년 전 민주당의 행적으로 비판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특검과 관련해서는 청와대가 검찰과 경찰이 신속하게 협력해서 조속히 수사해라. 이거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특검을 안 받아들이는 걸로 그냥 인식하고 비판하는 성명이 나왔던데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검찰과 경찰 이 수사본부가 사실 대통령께서 어떤 의지를 밝힌다 하더라도 약간 긴가민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저희가 과거에 윤석열 검사를 검찰총장으로 임명하면서 대통령께서 누구에게나 성역 없는 수사를 하라고 강조하셨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많은 국민들이 보면서 진짜 대통령께서 이런 부패를 근절하려는 의지가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런데 나중에 진짜 그 윤석열 검사가 검찰총장이 되어가지고 본인들이 아플 만한 수사, 그러니까 조국 장관 일가에 대한 수사를 하니까 그 뒤로부터 어떻게 됐습니까? 사실 추미애 장관 등이 윤석열 총장에 대해 감찰도 진행하고 하면서 계속 괴롭혔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실제 검찰 공무원이나 경찰들이 보기에는 성역 없는 수사하라 그래서 했더니만은 이렇게 찍어서 괴롭히네? 그러면 진짜 이번 같은 경우에도 철저한 수사를 하라는 건가 말라는 건가? 저 같으면 약간 헷갈릴 것 같아요. 국민들이 의심할 수 있다. 했더니만은 나중에 혼냈잖아요. 대장동 사건 같은 경우는 이제 야당 입장에서는 뭐 이재명 후보를 공격하는 게 당연할 것 같은데 기자 입장에서 봤을 땐 또 다른 이제 어떤 구조의 문제가 보이기는 하거든요. 법적 카르텔의 문제는 분명히 보이는데 그리고 그게 곽상도 의원의 아들 뭐 50억은 따로 이야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정관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권순일 대법관까지 포함해서 이건 뭔가 구조적으로 국회에서도 그렇고 정치권에서 뭔가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저희가 권순일 대법관의 이름이 나오면서 사실 권순일 대법관이라고 하면은 대법관을 최근까지 지내신 분이고 가장 인상적인 판결이라고 하면은 결국 이재명 지사에 대한 대법원 무죄 취지 파기환송일 텐데 그분이 도대체 화천대유 왜 필요한 거지?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박영수 특검 같은 경우에는 이분이 왜 그러면은 거기에 필요한 것이지? 그러니까 따님분이 왜 거기서 근무해야 되는 것이지? 뭐 이런 것들이 의문사항이기 때문에 법조 카르텔이라 하더라도 오히려 저희 입장에서는 정관계 로비설의 염두를 두고 굉장히 이제 세밀한 수사를 했다 이런 판단인 것이죠. 거기까지 확대가 된다고 하더라도 국민의힘은 찬성이다. 당연하죠. 저희는 권순일 대법관 같은 경우에는 특히 김만배 씨 제가 계속 이야기하지만은 김만배 씨가 그때 대법원에 이재명 지사의 판결을 전후해서 드나들었던 기록도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는 대법원에 왜 그렇게 일 없이 갔냐고 물어보니까 머리를 하러 갔다 이발소에 갔다 그랬거든요. 대법원에. 그런데 그 최 기자님도 그 취재도 해보셨겠지만 저 같은 그냥 사람은요. 공짜 밥을 준다고 해도 저는 경찰서나 검찰청, 법원 이런 데 가서 밥 먹고 싶지 않습니다.
그 법조팀장을 한 10년, 20년 하면서 거기가 편안했나 봐요. 그 이발소가 잠자기도 좋고 그러니까 뭐 이러면서 일반적인 대한민국의 양심 있는 국민이라고 한다면요. 거기서 공짜로 뭘 준다 해도요. 예. 그 건물은 들어가고 싶지 않아 할 겁니다. 그거는 기자들 약간 좀 생각이 다른데 예. 저 같은 경우에 국회 네. 매점 있잖아요. 네. 거기서 파는 것들 네. 그런 맛있는 게 있거든요. 그건 본인 근무처니까 그럴 수 있는 거죠. 본인 근무처에서 매점 이용하는 거랑 김만배 씨 같이 예. 이제 퇴직해가지고 예. 이제 사실 그렇게 아니 근데 이 분이 퇴직을 안 했어요. 퇴직이 아니라 그 예. 근무처로 옮기지 않았습니까 거기서? 예. 예. 그 근무처에 더 이상 있지 않은 상황 속에서 대법원에서 예. 더 이상 취재 출입처가 아닌데 예. 거기 가서 머리를 뭐 한다 이런 것들은 예. 이례적인 거죠. 그렇습니다. 지금 최 기자님이 이례적이긴 해요. 8번을 대법관을 만났다는 거는 굉장한 정말 어떻게 기자 생활하면 8번을 대법관을 만날 수 있지 싶을 정도로 이례적이기는 합니다. 지금 최 기자님이 네. 아무리 여기서 출출하시다 하더라도 네. 800m를 걸어가지고 국회 매점을 가지진 않거든요. 그렇긴 합니다. 아무리 거기가 뭐 좀 싸다 이렇게 하더라도. 일이 있어야 가겠죠. 그러니까요. 일이 있어서 가서 이제 뭘 하면서 거기에서 뭐 밥을 먹겠죠. 그래서 저는 뭔가 있다. 그분도 네. 김만배 씨가 꼭 권순일 대법관을 만나고 대법원에 네. 들락거린 것이. 근데 그게 꼭 이재명 사건인지 아닌지 또는 50억 클럽과 연결돼 있는지 아니면 세간에 나오는 또 다른 많은 어떤 음모론과 관련이 있는 건지는 확정이 안 된 상황이고 특히 이제 이 공동체 이재명과 화천대유는 이 공동체라는 이게 증명이 되려면 뭔가 나와야 되는데 아직은 유동규밖에 안 나왔단 말이죠. 본인이 어쨌든 설계자라고 했고 예. 그 내용에 보면은 그분이라고 언급된 녹취록이 이제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니까 그분이 누구냐? 그러면은 만약에 저희가 의심하는 대로 예. 윗선이 이재명 후보가 아니라면은 예. 그분이 누군지 규명이 돼야죠. 그럼 이재명 후보가 아니었구나. 그분이라는 사람이 따로 그렇죠. 있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인데. 근데 그분 가지고 그분이 만약에 이재명 후보인지 예. 아니면 그 지금 나오는 주요한 음모론의 어떤 사람인지. 그렇죠.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밝혀야 되는 것이고 예. 다만 유동규 씨에게 어떤 직책을 내렸던 사람. 저희가 보통 어떤 조직을 보면은 누가 누구를 임명한다. 임명직 같은 거 임명하면은 상하관계가 있다 보는 것이거든요. 유동규 씨를 경기관광공사 이런 데 임명하신 분이 누굴까요? 그건 뭐 이재명 시장 아니겠습니까? 이재명 지사겠죠. 그러니까 저는 그런 정도의 인명관계에 있는 분이라면은 일적으로는 상호관계가 있는 분이고 그 시기는 아니었지만은 그 전에도 그런 비슷한 어떤 관계가 있는 분이 아니었을까. 저희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렇게 의심을 하신다. 그런데 그게 뭐 영 다른 사람일 수도 있고 만약에 그분이 뭐 황당하게 유동규일 것 같지는 않은데 유동규다 이렇게 이제 나온다면 어떻게 반응하시겠어요? 뭐 그런 상황이 된다 하더라도 저는 많은 분들이 결국에는 아까 말했듯이 이 화천대유 건이라는 거는 국가의 어쨌든 토지 수용권을 성남시나 아니면 경기도에 임해가지고 그걸 바탕으로 땅을 싸게 수용해가지고 결국에는 나중에 비싸게 팔아가지고 돈을 챙긴 사건이기 때문에 이 여기저기서 행정 권력이 개입할 소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그것의 최고 수장이 누군가를 계속 의심할 수밖에 없죠. 이 행정 권력이 그 개입할 가능성 그리고 기자들이 지금 계속 그 어떤 법적 카르텔에 관해서 기사를 쓰는 이유는 사실은 관련된 지검 또는 관련된 수사 사건을 맡았던 사람들 그리고 변호사가 된 사람들이 관련됐을 가능성 그래서 고문이 그렇게 많을 가능성 그래서 이제 법적 카르텔 이야기가 나오고 그게 또 박근혜 정부에 굉장히 많은 뭐랄까요 그 한 자리를 차지했던 사람들이 많거든요. 곽상도 의원을 그렇죠. 포함해서. 그래서 저는 여기서 이제 두 가지를 봐야 되는 게 제가 행정 권력이라 표현하는 것은 결국은 일이 되게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가지고 말이 안 되는 인허가를 받아오고 뭐 이런 사람들이 아니면 이걸 설계해가지고 승인받고 이걸 하려면 행정 권력의 도움이 필요하고요. 나중에 일 터졌을 때 막을 때 필요한 게 법조 카르텔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겁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적으로 이 일을 설계해가지고 만들어내는 데는 행정가들이 아니면은 그런 어떤 관직이 있는 사람들이 필요한 것이고요. 나중에 일 터졌을 때 한 가지는 법률적 방어, 또 한 가지는 니네 편도 했잖아요 하면서 보험을 들어야 되는 게 둘 다 필요한 게 법조 카르텔인 겁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가면서 어떤 진행이 되면서 어떤 전화 한 통화
행정관청에 대한 행정 권력에 대한 전화 한 통을 법조에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다. 그런 이제 업계 주장이 있거든요. 뭐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예. 이거 이제 뭐 수사해봐야 되는 거지만은 예. 저 같으면은 유동규 씨 정도를 붙잡고 있으면은 예. 그리고 유동규 씨가 만약에 실질적인 위의 선에 닿는 사람이라 그러면은 실제 유동규 씨 선에서도 상당한 도움이 됐을 거다. 그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럴 것 같습니다. 예, 법조는 예. 저는 일 터지면 처리하는 용도 예. 이런 거였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예, 일단 국민의힘 이야기를 잠깐 또 5분 정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경선은 지금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네 분의 특색이 다양하기 때문에 예. 저도 즐기면서 보고 있는데 예. 첫 번째 우리 광주에 쓰던 TV 토론, 광주 KBS에 제가 이제 보고 왔는데 그거는 핵하고 주술밖에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잘 되는 것 같지 않아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 그러니까 핵하고 주술밖에 없으면 좀 잘못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이제 뭐 첫 번째고 저희가 10번 정도 토론을 이제 하기 때문에 더 다양한 주제가 나오리라 이렇게 생각하고요. 저는 우리 후보들이 부동산 대책이라든지 아니면 또 복지 문제라든지 최근에 뭐 코로나로 인한 교육 불평등이라든지 이런 좀 심도 있는 주제를 좀 이제 건드리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야 된다. 지금까지는 후보들이 초반 기싸움을 좀 너무 벌이는 것 같다. 그래서는 앞으로 건설적인 토론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유승민 후보가 국가 지도자가 의사결정할 때 누구의 말을 듣느냐가 문제다라고 하면서 이제 무속 논란, 천공수님 이걸 계속 이야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는 제가 설마 그 사람 말을 다 믿겠냐 이렇게 이제 맞받아쳤거든요.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논란에 관해서는? 뭐 윤석열 후보가 이제 사실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논란이 섞여 있다 보니까 이 천공스승이라는 분의 영상을 봤다는 거 이외엔 솔직히 확인된 게 없거든요. 어떤 분들은 뭐 잘못 이해하고 계신 분은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손바닥에 뭘 쓰라고 했다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도 있어요. 근데 저도 세밀하게 들여다보면 손바닥에 쓰라고 한 분은 뭐 그 같은 아파트에 사시는 할머니라고 그런 주장을 분이고 하고 그리고 이분은 그냥 유튜브 하시는 거 이분 강의를 좀 봤다. 그리고 어제 토론에서 확인된 거는 그 만난 적도 있다. 몇 번 간 거로 뭐 이 정도의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섞이기 시작하면은 국민들이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뭐 지금까지는 제가 봤을 때는 뭐 저도 유튜브 같은 것을 전 정치 유튜브나 이런 설법 유튜브는 많이 안 보지만은 저도 잘 보는 유튜브들이 있습니다. 뭐 강아지를 나오는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 뭐 그 정도로 취향의 문제다. 취향의 문제로 지금까지 볼 수 있지. 유승민 후보가 의심하는 것처럼 이 정법 강의하시는 분이 그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굵직굵직한 윤석열 총장의 행보에 있어서 시기적 조언이나 아니면은 행보에 있어서 방향에 대한 조언을 했던 것은 아직까지 드러나진 않았다. 다만 이 천공스승이라는 분이 자꾸 방송에서 본인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좀 그런 의심을 사는 것 같은데 윤 후보가 아니라고 했으니까 뭐 그런 뭐 예를 들어 뭐 수사나 아니면은 정치적 행보에 있어가지고 그분 말 들은 건 아니다. 그게 만약 확인되면 좀 위험한데요. 그게 확인되지 않는 한 제 생각에 뭐 큰 논란 아닐 거다 이렇게 봅니다. 4명이 지금 각계약진을 하는 모양새보다는 홍준표, 유승민 그리고 윤석열, 원희룡이 점점 더 밀접되고 있는 것 같고 연합전선을 구축하는 것 같다는 느낌. 이건 받으십니까? 원래 4인 토론, 4인 이제 경선이기 때문에, 둘둘이 짝을 지어서 2대2 토론도 해보려고 했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재밌는 조합들을 만들어 보려고 했던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후보들 간에, 때로는 또 연대하기도 하고, 때로는 또 각을 세우기도 하고, 이런 조합의 미를 보는 것도 아마, 묘를 보는 것도 저희가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고발사주 의혹, 또 대장동 의혹처럼 윤석열 후보의 발목을 계속 잡을 거란 말이죠. 이게 공수처 수사가 계속 되고 있으니까. 이거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만약에 윤석열 후보로 11월 초에 확정이 되면 국민의힘으로서도 부담 아닙니까? 저는 그 고발사주 의혹건 같은 경우에는 윤 후보 측에서 지시관계를 명확하게 부정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시관계가 없었다고 한다면은 윤 후보가 뭐 법적이나 도의적으로 책임질 부분이 많지는 않아 보입니다. 그런데 만약 지시관계가 드러난다면 그거는 직접적인 이제 본인이 했던 말에 대한 반대되는 이야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수사를 통해 가지고 지시관계가 밝혀지느냐 아니냐에 따라 가지고 큰 변화가 있을 거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손준성의 이름만 확정되지 않고 한 사람 그 위에 있는 사람이 더 나온다면
그리고 그 사람이 윤 후보와 누가 봐도 최측근이라면 그러면 또 정치적인 상황은 달라지지 않을까요? 그건 좀 제가 봤을 때는 판단을 해야 될 부분인데요. 예. 지금까지는 손준성 검사의 위라든지 예. 아니면 그중에 이제 윤석열 후보의 이름이라든지 아니면 이런 게 나오지 않고 그렇게 의심할 개연성도 아직은 많지 않아 보인다. 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단계에서는 뭐 큰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 예. 아까 최 기자님 말씀하신 대로 검찰이나 공수처의 수사를 통해서 그 위를 밝혀내고 아니면 다른 관계자가 밝혀지고 예. 윤 후보와 연관이 있다 이렇게 그러면은 여론이 좀 출렁일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김종인 위원장님, 전 위원장님은 어떻게 영입 만약에 최종 후보 선출되고 들어오실 수 있어요? 후보가 확정되면 저희가 이제 모시러 가야죠. 아, 모시러 가야 저랑 된다. 같이 이제 모시러 가야 되는데 예. 당연히 그 걸맞는 예우와 예. 역할을 드릴 수 있어야 되는 상황이 와야죠. 그게. 예, 알겠습니다. 말씀 감사하고요. 국민의힘 이준석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